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요소수 가격이 크게 올라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쓰레기 수거 같은 사회 필수 영역은 물론 건설과 물류 현장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차를 타고 온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함을 차량에 옮겨 쓰레기 더미를 털어넣습니다. 아직은 석 달치가 남아있지만 요소수를 더 못 구하면 쓰레기차 운행이 멈춥니다. 각 지자체들은 청소 차량은 물론 마을버스 등에 필요한 요소수 재고를 파악하느라 분주합니다. 요소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해외 수입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소수 재고가 있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에는 화물차들 행렬에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급기야 요소수 10리터들이 한 박스를 1,111만 원에 사겠다는, 그러니까 값을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외 직구를 한다 해도 한 통에 11만 원짜리는 23일 뒤, 7만 원짜리는 한 달 뒤에야 도착합니다. 화물 운송업계에선 아예 한시적으로라도 요소수 규제를 풀어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화물 차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소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겠다며 불법으로 개조를 하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소수 폭등 사태, 정부 대책 촉구한다. 건설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이 이번 주 내로 멈춰설 수 있다며 상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노동자들이 떠맡고 있다며 이달 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소수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조치가 확정됩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요소수 공급을 위해 정부가 작년 마스크 대란 때 시행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 주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 조치가 내려지면 정부는 생산 판매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했던 마스크처럼 유통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는 판매 유통업체가 재고량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고 일일 판매량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소수 원료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도 0%로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요소수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군이 보유 중인 요소수 210톤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원외교 차원에서 멕시코를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은 현지 생산업체로부터 연말까지 요소수 1,200톤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여당이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안팎의 금액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에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반영해 내년 시작과 함께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국채 발행 없이 연말까지 최대 15조 원 거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활용하려면 국채 상환과 지방 교부금 등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올해가 아닌 내년에 걷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이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청사진대로 추진된다면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0에서 25만 원 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돈인데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이 오른쪽 포켓에 넣었다, 왼쪽 포켓에 넣었다, 뒷포켓에 넣었다 그렇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윤석열 대선 후보도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라며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는 세금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나라 빚을 50조 원이나 낼 생각을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어 자영업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집합금지업종 종사자 20만 명에게 5천만 원씩 주고 영업 제한업종 종사자 86만 명에게는 3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조가 조금 더 들어가요. 헌법상으로도 보상하는 게 맞는 겁니다. 50조 원은 예산 항목 조정이나 남는 예산으로 마련해보겠다고 했는데 내년 총 예산의 8%가 넘는 돈을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렵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갖고 있으니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 13조 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예산이 뭔지도 모르고 내지른 공약이라며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50조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더니 100일 만에 국가 부채를 50조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확대하는 데는 동의하는 만큼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000명을 넘겠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위중증 환자 수도 1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25명.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 8월 하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일상으로의 전환이 시작됐지만 그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방역당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96명으로 전주보다 56명 늘었고 사망자도 44%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한편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중환자 치료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단계로 돼 있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유지할 때 그리고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할 때의 관리지표 체계를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 확진자 수, 의료자원의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쓸 mRNA 백신 8천만 회분을 구매할 계획이며 국산 백신 1,000만 회분도 구매해 백신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064명. 주말 휴가가 끝나고 전날보다 528명 증가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원 및 입소 그리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약 50만 명이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